끌어당김 실패자와 성공자의 극명한 차이.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트, 몸매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 동생과 저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 동생은 177에 51kg 정도로 초마름이에요. 근데 초마름인데 생리도 잘하고 뭐 라면 좀 먹고 자도 다음날 그렇게 엄청 붓지도 않고 막 소화가 안 되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고 되게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뭐 운동도 자기 생각나면은 즐겁게 음악 틀어놓고 하고 되게 편하게 살거든요. 근데 이런 제 동생도 몸에 관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엄청 적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청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살 절대 안 빠졌어요. 오히려 찌거나 빠져도 유지가 절대 안 됐어요. 좀만 먹으면 다시 찌더라고요. 몸을 자기가 그렇게 세팅해놨으니까. 그리고 저도 몸 관련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몸 관련 질문을 하시는 분들 10분 중에 3분 정도는 남자분이세요. 근데 그 남자분들도 보면은 되게 제가 들었을 때 식이장애 비슷한 그런 상태를 많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근데 뭐 효과나 변화는 미미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지 않고 아니면 몸매가 좋아도 항상 몸에 대해서 감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뭐 그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유튜브에는 이렇게 끌어당김 성공 사례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런 몸매를 끌어당겼다 이런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외모를 끌어당겼다 이런. 그래서 저도 이 영상에서 끌어당김의 실패와 성공을 몸매와 다이어트로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끌어당김 실패와 성공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게 뭐냐면요. 그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대상에 대한 스트레스의 차이예요. 그 스트레스의 차이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스트레스의 차이와 1번, 2번 그리고 딱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대상을 떠올렸을 때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동생이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들었대요. 언니 어제 뭐 먹었어요? 이랬대요. 그래서 제 동생이 뭐 어제 소고기도 먹고 뭐 오징어집도 먹고 뭐 초코송이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매일 과자를 먹는 건 아닌데 그때는 뭐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하대요. 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는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 맨날 적게 먹고 막 살 빼라고 하는데 언니가 그렇게 먹었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잘 보여지는 게 뭐죠? 1번 그분이 몸매에 관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죠?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대상이 몸매예요. 근데 몸매에 관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두 번째,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규칙이 많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해야 돼. 그래야 이런 결과가 나와. 이런 규칙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럼 제가 말한 1번 요소, 2번 요소, 스트레스가 많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를 둘 다 합쳤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동생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그걸 다 지켜가면서? 그리고 그 살을 빼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될까요? 그 규칙들을 다 지켜가면서? 안 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보면은 다이어트 성공해서 마르시고 날씬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서 사세요. 근데 다이어트 성공하고 몸매를 끌어당기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즐겁게 살려고였는데 즐겁게 사는 건 솔직히 안 보여요. 맨날 규칙 지키고 힘들어하고 몸 감시하고 이런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규칙을 많이 세울수록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스트레스를 줄여나가고 적게 받고 노력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을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노력,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난 이걸 못 가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것들로 끌어당김의 실패와 성공이 되게 극명하게 차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몸매를 끌어당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오히려 살이 더 쪘어. 아니면 살이 빠졌어도 그냥 맨날 몸 감시하는 지옥 속에서 살았어. 나는 이 방법을 버려야 돼.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맨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노력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방식이 틀렸구나.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은, 시기장애도 시기장애지만 이렇게 살면 약간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그거에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에너지가 다 글로 가서 판단 능력, 선택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맨날 그 얘기만 하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좀 보기에 매력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여행 갔는데 맨날 자기 뭐 먹어서 살쪘다, 운동 뭐 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여행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그 예전에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규칙 많이 세우는 걸로 산다고 끌어당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한 번쯤 귀를 열어보셔야 돼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명상을 하셔갖고 음식과 몸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나가실수록 여러분은 건강해지시고 살이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어떤 날은 살이 찐 날도 있고 그러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외로움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했나? 아니면 내가 음식 먹고 또 죄책감 느껴서 스트레스 받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명상으로 이걸 고치는 거는 맨날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맨날 뭐 명상 맘만 먹으면 맨날 할 수 있는 거고 실천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운동 1시간, 2시간, 식단 완벽, 이게 실천 가능하기 쉽겠어요? 아니면 명상 매일이 실천 가능하기 쉽겠어요? 이것만 봐도 끌어당김을 실패하는 길, 끌어당김을 성공하는 길, 이런 극명한 차이가 보여지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뭐 살이 좀 쪘다고 인생을 실패한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아예 카메라 찍어서 보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제 몸이고 제 얼굴이지 어떤 가치의 척도 100% 이게 아니고, 뭔가 성공과 실패의 척도 100%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를 찍어서 보는 것부터 거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걸 보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자기가 실패한 인간 같고 자기가 너무 추하니까 나는 거울도 못 보겠어. 나는 카메라로 찍지도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인형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를 인형 취급하고 고기 취급하죠? 살이 쪘으면 어떻고, 뭐 쪘으면 어떡해요? 찐 거지. 근데 그거를 막 포토샵으로 고치려고 하고, 카메라도 안 보려고 하고, 거울도 안 보려고 하고, 이게 그걸 악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퀴어 아이라는 그
리얼리티 쇼 아시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보면 되게 부지런하고 너무 멋있으셔. 부지런하고 멋있으시고 되게 밝으시고 제가 보면 되게 존경심이 생기는 분들인데 살이 엄청 찌셨어요. 그 제가 퀴어아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그분들은 거의 거울도 못 보실 정도로 몸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시고 아니면 성적 트라우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몸이 유지가 되시는 거죠. 에너지가 몸을 바꾸는 데 가지 않고 유지를 하는 데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윽박지른다고 그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이 쪘다고 추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이 쪘다고 무슨 뭐 살이 빠졌다고 또 막 엄청 성공하고 가치 있는 인간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분법을 버리셔야지. 약간 내가 살이 빠지면 다 어떻게 될 거야 이런 환상도 다 명상을 통해 버리셔야지 우리는 앞으로 살도 빠지고 뭐 또 살이 쪄도 또 금방 뺄 수도 있고 살이 빠진 상태를 되게 쉽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중에 자기 알코올 중독자 남자친구를 떠난 얘기를 한 되게 재밌는 유튜브가 있었는데 좀 알코올 중독자시면서 남자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막 거짓말하고 술 샀는데 안 샀다고 거짓말하고 이 정도 상태셨는데 그분이 그 남자친구랑 사실 때는 대충 뭐 한 10kg 정도 더 나가셨대요. 근데 그 남자친구를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르게 사시기 시작하니까 그 살이 빠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심리 상태랑 되게 많은 연관이 있어요. 어떤 감정 상태랑. 근데 이런 감정 상태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맨날 음식이랑 운동만 막 통제하면서 산다고 살이 빠지겠고 또 살이 빠졌다고 쳐요. 살이 빠진다 쳐도 그렇게 뭐 유지가 되고 행복한 일상이 될까요? 또 음식 또 감시하고 또 운동 감시해야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되게 웃긴 게 어떤 거를 끌어당기는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으면 끌어당김 성공,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되게 웃긴 게 그동안의 우리를 돌아보고 그동안 그냥 철석같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맞다고 약간 사이비 종교처럼 우리 스스로 지키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일상이 지속될 거니까요. 보면은 사이비 종교가 여기 종교 단체가 딱 있고 와 쟤네 사이비 종교 이것만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게 효과가 없었고 되게 이상했는데도 계속 나만의 진실처럼 계속 버리지 않는 거 이것도 사이비 종교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못 보는 거 그것도 우리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살이 빠지고 예뻐지고 이러고 싶은 거는 내 봤을 때 끌리는 사람이 되고 봤을 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건 다 까먹고 그냥 음식, 운동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되면 그게 우리를 되게 이상한 걸 믿는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더라고요. 또 최근에 제가 본 유튜브에서도 이 테레사라는 분이 어떤 기사 같은 데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엔 남자분들도 식이장애, 강박 뭐 이런 게 너무 심하셔갖고 막 데이트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막 되게 막 양념도 안 하고 맛없게 만드시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맛있게 하면 많이 먹을까봐.
그래서 막 맛없게 막 알죠? 막 닭가슴살 맛없게 해서 먹고 그게 데이트 끝. 근데 웃기죠, 여러분? 남자들은 근육이 많으면 살이 잘 빠진다 이러는데 또 그런 분들 제가 옆에서 보면 살이 잘 빠지지도 않아요. 맨날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굶고 그러시는데도 효과 미미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김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는 그거. 그리고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끌어당김의 대상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끌어당김 대상에 대한 이상한 환상입니다.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내 가치는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명상으로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끌어당김의 성공에도 매일 감시하고 불행하는 일상을 살게 될 거고, 아니면 뭐 계속 끌어당김에 실패하는 경험밖에 할 수 없겠죠. 왜? 내가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를 되게 크게 생각하고 분리된 상태로 느끼는데 그걸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끌어당김에 성공한 것처럼 살고, 그리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규칙 여러 개, 운동 이만큼, 식단 이만큼 이것보다 명상으로 내가 오늘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었고, 그리고 먹고 나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또 내 몸을 멈추게 했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쉽고 재밌게 그 몸을 끌어당기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살이 찌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음식을 배가 먹고 싶지도 않은데 막 외로움 이기려고 막 먹었구나, 이런 거를 발견해 가시면서 고치시다 보면은 그 옛날보다 훨씬 더 재밌고 쉽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음식이랑 운동만 감시하는 이상한 사람에서 탈출하게 끌어당김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